안녕하세요. VIP 아쿠아입니다. 지금 촬영 시간이 새벽 1시 정도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촬영한 이유는 낮에 좀 설치 좀 많이 하러 다니고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바빠져서 이 새벽에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우선 이제 100명 구독자분들 또 당첨된 분들 아래 아이디를 제가 써드릴 테니까 거기서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문자로 조금 보내주시면 제가 스펀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우리가 구피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지, 어떻게 하면 안 죽이고 잘 살릴 수 있을지 많이 의문점을 많이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거는 어항 설치와 그 다음에 구피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항 설치,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참 의문점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는 초보자분들이 오시면 기본적으로 30큐브하고 스펀지, 그 다음에 흑사, 그 다음에 이제 조명, 기포기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바닥재는 종류가 많아요. 바닥재 중에는 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적사, 금사, 크게는 소일이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런 종류들을 다 이게 추천을 드리면은 힘듭니다. 초보자분들한테는. 그래서 적사나 금사나 이런 것보다는 가장 무난하게 가격 대비에 접근할 수 있게 편한 게 흑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흑사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그 세팅이 가장 가격 대비에도 저렴하고 효율도 좋다고 제 판단에 듭니다. 여기서 그러고 보면 취향에 따라서 많이들 다르신데 나는 그냥 깔끔하게 탱크로 갈란다. 아니면 나는 이쁘게 바닥재 환하게 금사로 갈란다. 적사로 갈란다. 소일로 갈란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신 여과기 정도는 많습니다.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스펀지가 가장 무난하다는 점 항상 강조를 드리고 저도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설치를 제가 하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설치하는 부분만 아주 간단해요. 저희가 이제 자막도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거 방법을 그림으로 넣어드릴 건데 그 부분을 보시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다. 이거는 어디 수족관을 가셔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추천을 드릴 겁니다. 30큐브 기준으로 제가 지금 설치하는 방법을 세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0큐브,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흑사. 제가 좀 씻었습니다. 흑사를 좀 씻어가지고 놓았는데 이렇게 좀 부으시고 좀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요런 스펀지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게 이 스펀지예요. 기본적으로 스펀지 이렇게 타신 다음에 기포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분들 오시면은 저희가 아예 서비스로 이런 거는 다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호스랑 에어호스랑 다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히터. 자, 히터는 저희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 온도를 재보니까 이럽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많이들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26도에다 놓으면 26도가 유지가 된다. 아닙니다. 24도 유지됩니다. 24도에서 5도 정도 유지가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26도였다고 해서 26도가 유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 점 참고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환수하실 때 가끔 히터가 깨졌다는 분들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이 수위가 이 밑에 이 자석봉이 다 자석같이 생긴 거 있죠? 여기에 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온도가 과열이 되기 때문에 유리가 깨집니다.
유리가 깨지기 때문에 이 점은 참 유의 좀 해주셔야 돼요. 정 나는 불안하다 하면 코드를 빼시고 환수를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을 설치를 하고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키시면 가장 간단하죠. 이렇게 이게 설치가 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물 올려놓고 그 다음에 히터 돌리시고 그 다음에 물 생활을 좀 즐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레이아웃이 뭐 나는 하고 싶다. 자, 이런 유목들 그냥 수도권 가시거나 인터넷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수초들만 하나만 놓아주셔도 훨씬 이뻐 보이죠. 굳이 어렵게 레이아웃을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일단 간단하게 하신 다음에 좀 질리거나 하시면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문의 주세요. 근데 이게 이 설치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왜 사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두차도 구피나 이런 걸 많이 키워봐서 많이 죽여도 보고 많이 뭐 살려도 봤지만 참 많이도 죽여봤습니다. 아마 애지가는 사람보다 많이 죽였을 거예요. 제가 단순 무식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한번 꼽히면 해야 합니다. 제 성격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내고 터득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왜 갖고 오면 왜 죽지? 왜 갖고 오면 뭐 하루 이틀 돼서 죽고 일주일 돼서 죽지?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나와 분양자분이 조건이 어느 정도 맞는 데에서 입양을 하시는 게 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20% 환수를 한다. 그러면 분양하시는 분이 그 정도 조건에서 분양을 하시면 일단 살릴 확률이 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닥재입니다. 바닥재에서 그분이 소일을 썼을 때 내가 소일을 쓰는 경우 잘 맞아서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좀 물어보시고 온도나 아니면 사육 환경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물어보시고 나하고 맞는 데에서 입양을 하시는 게 살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퀄리티를 닦고 그 다음에 뭐 개월수 이런 걸 닦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두차도 그것 때문에 많이들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래봤더니 제가 해봤더니 저는 보통 여기 수족관에서 이틀에 한 번씩 환수를 해요. 여기 다 20%에서 30%, 30% 환수를 다 하는데 저는 분양하시는 분들 보시면 저도 이제 도매업이나 뭐 양식장에서 저도 수입이나 이런 데 갖고 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다 다르긴 하지만 특히 제가 브리더들한테 제가 분양을 받을 때 그걸 꼭 확인을 합니다. 뭐냐? 환수 주기, 그 다음에 먹이, 그 다음에 온도.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확인을 해요. 그래야 저한테 맞는 데에서 입양을 받아야 제가 잘 살려서 제가 분양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 분들은 그냥 무조건 입양을 한다. 퀄리티 좋아하고 너무 이뻐서 비싸도 이뻐서 입양을 한다. 이거는 차후 부분입니다. 차후 부분이고 초보자분들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거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 같으면은 물잡이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열대어들은 저는 전날에 무조건 물 넣고 온도 맞추고 그 다음날에 생물 투하합니다. 그거는 뭐 수입 개체든 브리더 개체든 모든 게 다 똑같이 합니다. 그 이유는 저하고 개인 분양하시는 분하고 다른 게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한테 갔을 때 조금이라도 적응력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약한 애들은 탄력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탈락을 시켜야 좀 건강한 애들이 분양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님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틀에 20-30% 환수를 하는데 약을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수족관은
뭐 이게 항생제를 많이 쓴다 아니면 약을 많이 쓴다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긴 한데 약은 이게 때에 맞게 쓰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하고 개인분하고는 이제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르냐? 왜 너는 약을 안 쓰냐라는 물음표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첫째 뭐냐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손님한테 갔을 때 저 가자마자 죽었어요 라는 소리가 듣기가 정말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을 안 쓰고 약한 애들을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근데 안 죽을 수는 없죠. 생물이기 때문에 다 죽기 마련인데 그래도 단 1%라도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피나 모든 열대어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자, 일정한 온도, 일정한 환수 주기, 환수량, 그 다음에 사료, 일정한 사료 먹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좀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크게 탈 없이 키우실 수 있으세요. 그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료에 좀 신경을 씁니다. 왜 사료에 신경을 쓰냐? 이 사료를 조금 고단백질이나 이런 걸 먹어야 애들도 좀 빵도 좀 크고 그 다음에 애들이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좀 사료에 좀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치어를 낳고 1일부터 보통 한 달 정도는 브라인을 먹입니다. 브라인을 먹이고 한 달 뒤부터는 뭐 먹이냐? 이거 히카리 구피하고 그 다음에 이 러브라바 3호를 먹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저희가 약밥이라고 하죠. 뭐 비타민 C나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약밥을 만들어서 먹였는데 냄새도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러브라바하고 히카리 구피는 아마 구피들 키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마 다 먹여봤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역실로 이제 좀 많이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바다다가 지금 뭐 소분 판매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러브라바는 아마 기초적인 사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젤로 좋은 사료. 그 다음에 히카리 구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히카리 구피 사료가 좀 비싸긴 한데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구피들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사료를 그렇게 많이 주는데 왜 물이 안 깨지느냐? 그만큼 환수를 늘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밥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똥을 많이 싸겠죠. 싸면 암모니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환수 주기를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어항이 되게 작은데 정말 잘 키워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 환수 주기 정말 많습니다. 환수 주기를 안 하고 사료도 많이 주고 생물을 많이 키울 수는 없어요. 뭐 그런 분들이 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은 못 봤습니다. 이게 작은 어항에 많이 키운다, 밥을 많이 준다, 잘 큰다 라는 분들은 환수를 안 한다 이런 분은 없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을 보면 저기 꼬리병이나 뭐 배마름병, 치어 때 많이 잘 키우시는 분들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동방통이나 아니면 우리가 룩통이라고 하죠. 작은 그 통에 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환수해 주면서 밥을 주는 이렇게 치어들을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치어들 키우실 때 우리가 따로 어항을 두고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매니아 분들이 요새 많이 키우시는 게 어떤 식이냐면 저도 좀 그렇게 좀 키워봤지만 잘 크더라고요. 자, 이게 룩통입니다. 뭐 동방통도 괜찮고 룩통도 괜찮고 아니면 라기네통 뭐 이런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데다가 물을 넣고 뭐 기폭이나 이런 건 안 돌립니다. 단지 치어들을 놓고 한백 치어들을 놓고 하루에 한 번씩 환수를 해줍니다. 100%. 그리고 밥을 주고 이렇게 하면 제 기준으로는 꼬리병이나 배마름병
이상하게 다른 병들이 잘 안 생기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매니아 분들이 좀 쓰는 것들이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뭐 댓글이나 달아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걸 설명드리자면 1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전화 주세요. 혹시 내가 전화 못 받으면 문자라도 연락 주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뭐 12시 이전에는, 아마 밤 12시 이전에는 전화를 거의 다 받을 거예요. 여기서 결론을 내리자 보면 물생활은 정답은 없다고 아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키우는 사람이 정말 고수입니다. 뭐 물생활을 1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기본적인 내 방법, 제가 여러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여러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려도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제가 생물 저라고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생물은 안 죽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죽입니다. 그러니 안 죽이는 게 고수죠. 그게 여기서 정답이라는 게 뭐냐면 생물을 안 죽이고 잘 키우시는 분이 정말 고수분이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특히 초보자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저는 잘 커요. 정말 저는 안 죽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문제가 뭐가 되냐? 지식이 생기고 많은 걸 경험을 하고 뭐 이쪽 저쪽에서 많이 듣다 보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내 기존의 방법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쓰면 이게 이상하게 물생활에 안 돼요. 잘 죽어요. 근데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실, 제 경험이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많이 죽여봤으니까 그거는 잊지 마시고 나에 맞는 여과기, 나에 맞는 환경, 나에 맞는 바닥재를 찾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환수주기 놓치지 마시고요. 이거 귀찮으시다고 하면 이게 물생활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노동이 아닌 즐거움, 힐링. 항상 힐링이 되는 환수, 힐링이 되는 물생활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